안녕하세요. 스마트리더 채널의 전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근래 가장 핫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2 출시와 관련된 영상이 되겠는데요. 아직 공식 출시 전이긴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이번에 출시되는 세 가지 모델 전체를 대여받아 미리 사용을 해보고 제품과 함께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제품 대여는 받았지만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유롭게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요, 일단 제품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디자인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과 함께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구입을 한다면 어떤 모델이 가장 가성비 모델일지 개인적인 견해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갤럭시 S22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이 되겠고요. 현재 보고 계신 색상은 그린,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세 가지 색상은 전 모델에 공통적으로 출시되는 색상이 되겠고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만 핑크 골드라는 색상이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울트라 모델에만 버건디 컬러 색상이 추가로 출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네 가지 색상이 기본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삼성닷컴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색상이 있는데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만 그라파이트, 크림, 스카이블루, 바이올렛, 울트라 모델인 경우 삼성닷컴에서 그라파이트, 스카이블루, 레드 컬러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색상이 좋아 보입니다. 모두 무광 느낌이고요. 만약에 울트라 모델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팬텀 블랙, 이게 완전 블랙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나는 이런 블랙인데요. 자, 이 모델과 더불어서 저희 경우 버건디 컬러, 울트라 모델에만 유일하게 출시되는 그 중에 하나의 색상을 선택할 것 같고요. 디자인과 관련해서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크기 차이 말고는 거의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울트라 모델만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 부분과 외관의 곡선이냐 각진 부분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모서리는 곡선이지만 측면이 각이 진 형태라면 반대로 울트라 모델은 모서리는 각이 졌지만 측면이 곡선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울트라 모델인 경우에는 S펜이 들어가 있는 노트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년 6개월 전에 출시된 노트 20 모델인데요. 거의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펜이 요 끝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아마 곡선 처리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S펜 순환 모델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디자인을 보면은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카메라 영역 전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형태를 갖고 있고요. 울트라 모델은 렌즈 하나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트 20 울트라 모델도 카메라 영역 전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기는 하지만 기기 본체와 카메라 영역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느낌이라면 측면에서 감싸 올라오듯이 일체화되는 느낌을 주는 갤럭시 21에 적용된 컨투어컷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지만 저한테는 꽤 의미있게 느껴지는 카툭티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노트 20 모델과 S22 모델의 측면을 보면서 카툭티 정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눈에 띌 정도로 튀어나온 정도가 줄어든 걸 알 수가 있고요. 지원하는 렌즈 수를 보면은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광각, 초광각, 망원 총 3개의 후면 카메라 렌즈를 지원을 하고요. 울트라 모델의 경우 여기에 초망원 렌즈를 추가해서 총 4개의 렌즈를 지원을 합니다. 렌즈 개수뿐 아니라 좀 더 큰 렌즈가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빛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광각 렌즈의 경우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5천만 화소, 울트라 모델만 1억 800만 화소가 적용이 되었고요. 전면 카메라인 경우에는 모두 하나의 렌즈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1000만 화소, 울트라 모델만 전면 4000만 화소 싱글 렌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보면은요, 국내에 출시되는 세 가지 모델 모두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1세대 AP가 모두 적용이 되고요. 저장 공간과 램의 경우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인 경우 256기가 저장 공간에 8기가 램이 적용이 되었고요. 울트라 모델의 경우 256기가 512기가 두 가지 저장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램은 동일하게 12기가가 적용이 되었고요. 자, 이번 울트라 모델의 경우 16기가 램에 대한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적용은 결과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울트라 모델에 한해서 삼성닷컴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1테라 저장 공간 모델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6.1인치, 6.6인치, 6.8인치 크기이고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FHD 플러스 해상도가 지원이 되고요. 울트라 모델에만 QHD 플러스 해상도가 지원이 됩니다. 세 모델 모두 동일하게 가변 120Hz를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 용량의 경우 3700, 4500, 5000mAh를 지원을 합니다.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에 따른 무게 차이는요. 167g, 195g, 228g이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 20 울트라 모델이 207g, 8g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보다는 좀 더 무거워진 형태인데요. 디스플레이 형태를 보면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플랫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울트라 모델에만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를 많이 써봤는데요. 이게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서리 같은 데는 터치하기가 약간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지만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엣지 디스플레이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외관 재질의 경우 예전에 S시리즈 일부 모델에 플라스틱 마감 재질이 사용돼서 너무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모델에는 모두 동일하게 알루미늄 마감 재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충전 속도의 경우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45W 충전 속도를 지원을 하고요. 기본 모델만 25W까지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25W 속도만 하더라도 고속 충전으로 저희 경우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된다라고 매번 느끼는데요. 45W인 경우에는 완충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갤럭시 S22의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밝은 대낮의 외부에서 화면을 볼 때의 시안성 향상입니다. 일단 화면 밝기를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경우 1750니트까지 최대, 그리고 기본 모델은 이제 1300니트까지만 화면 밝기를 지원을 하고요. 그런 물리적인 향상뿐만이 아니라 주변 조도에 따라 디스플레이 픽셀 단위로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비전 부스터 기술이 처음으로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좀 더 화면 보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S22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카메라 성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야간 촬영 시 좀 더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더 큰 픽셀로 더 많은 빛을 흡수해서 밝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진을 최대 20장까지 합성해서 야간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조명에 따라 밝기 화질을 최적화하는 가변 프레임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가변 프레임 기술이니까 동영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와 더불어서 촬영 시 손떨림 방지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OIS라고 하는데요. 전작 대비 58% 더 넓어진 보정각으로 미세한 떨림에도 불러없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카메라 성능 향상과 더불어 좀 더 전문가적인 사진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엑스퍼트 로우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인데요. 지금의 앱을 사용해서 사진 촬영을 할 경우에 JPG 파일과 더불어서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로우 파일이 함께 저장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 편집과 관련해서 어도비사의 사진 전문 편집 프로그램인 라이트룸 앱과 연동이 되어서 사진 편집이 가능한데요. 지금의 이 두 가지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 로우라고만 검색을 해도 지금처럼 엑스퍼트 로우 앱이 보이는데요. 자, 마찬가지 라이트룸 앱도 여기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SO, 셔터 스피드, 노출값 이런 다양한 값들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앱인데요. 자, 근데 이런 수동 기능은 일반 카메라 앱에서도 프로 모드에서도 지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히스토그램은 지금 앱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요. 자, 종료하고 자, 갤러리 앱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카메라 앱에서 찍었을 때는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고 엑스퍼트 로우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별도의 앨범 폴더가 생성이 돼서 이곳에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장의 사진을 찍었음에도 두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 말고 앞에서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요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은요. 보면은 JPG 형태로 2.98메가 약 3메가 정도 크기의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동시에 저장된 요 파일의 경우 앞서 JPG 대비 사진 용량이 10배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엑스퍼트 로우 앱을 실행을 하겠고요. 자, 이곳에서 이 부분 클릭해서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 사진은 그냥 표시가 되는데 로우 파일은 지금 좀 로우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엑스퍼트 로우 앱에서 사진을 볼 때 밑에 보면은 공유 버튼 옆에 라이트룸 사진 편집 앱과 연동되는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클릭과 동시에 이곳에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한데요. 편집과 관련된 기능은 아래에 아이콘으로 현재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래에 밝기 아이콘을 터치를 하고요. 자, 노출값을 보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자, 이 부분은 길게 눌러서 원래 사진과 보정된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노출을 비롯해 다양한 보정을 한다고 할 때 JPG 파일보다는 정보량이 많은 로우 파일로 편집하는 게 좀 더 용이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모델 추천을 할 텐데요. 가성비를 따지려면 출시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 기본 모델부터 99만 9,900원, 119만 9천원, 256기가 저장 공간 145만 2천원, 512기가의 경우 155만 1,000원에 출시가 됩니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가격 차이는 대략 20만원이고요.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가격 차이는 대략 25만원인데요. 두 모델 간의 차이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화면 밝기가 130니트, 175니트, 충전에 있어 최대 45W까지 지원이 되는 반면 최대 25W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약간 사소한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차이는 화면 크기에 대한 차이인데요. 거기에 대한 가격을 20만원 더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모델 간에는요,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 일단 렌즈 수도 많고 카메라당 스펙도 조금씩 다르고요. 큰 차이가 있고요. 램도 8기가 12기가, 화면 해상도도 FHD 플러스, QHD 플러스. 예전 S 시리즈 같으면 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텐데요. 자, 이번 모델의 경우 S펜이 수납된 형태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S펜의 장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S펜이 단순히 손가락 대신에 펜을 사용한다는 터치의 편의성을 넘어서 현재 우측 상단에 팝업 창이 뜰 텐데요. 이전에 올린 S펜 활용 영상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로 S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런 이점까지를 생각한다면 플러스 살 바에는 조금 더 지출을 해서 울트라 모델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로 울트라 모델과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또한 가성비 모델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S22 울트라 모델의 경우 S펜이 최초로 탑재된 그런 S 시리즈 모델이라고 많은 기사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가을에 출시되는 노트 시리즈가 봄에 S 시리즈 울트라 형태로 계속 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처럼 노트 20을 쓰시는 분들은 새로운 노트 시리즈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과연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을지 살펴보면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번 모델의 경우 안드로이드 12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노트 20도 마지막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12 업데이트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볼 때 카메라 성능이 향상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만 빼면은 굳이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모델은 큰 혁신성이 있다기보다는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 기능 향상을 한 것이 큰 특징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